이 평창의 겨울은 항상 혹독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추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준호는 연구소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은 마치 거대한 백색 괴물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준호 씨, 이것 좀 보세요. 연구실 동료인 미래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지난 3개월간 이 지역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스크롤했다. 동물들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준호는 미래의 옆으로 다가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평창 산맥의 야생동물 추적 시스템이 보여주는 결과는 놀라웠다. 늑대, 사슴, 심지어 작은 설치류들까지 모두 평소와는 다른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준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말했다.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그때였다. 연구소 전체에 울리는 경보음이 고요를 깨뜨렸다. 준호와 미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런 경보음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죠? 미래가 서둘러 컴퓨터를 확인했다. 이건 화면에는 산 정상 근처에 설치된 센서들의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었고 기압은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준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미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런 현상은 그의 전공 분야인 고산 생태계 연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 그가 꾸던 이상한 꿈들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과 어릴 적 들었던 산의 전설들. 곧 돌아올게요. 준호는 미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연구소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준호의 뺨을 스쳤다. 하늘은 이상하게 흐렸고 눈송이들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공중을 맴돌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차로 향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준호야, 네가 이걸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다. 하지만 너에게 꼭 전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 우리 가문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단다. 평창의 산들이 품고 있는 진실을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차에 시동을 걸며 준호는 산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설산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수호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준호는 핸들을 꽉 잡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비밀, 이상한 기후변화, 그리고 산이 간직한 고대의 비밀. 모든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차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처럼 차창을 때리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과연 그가 찾게 될 진실을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눈보라가 거세질수록 준호의 차는 더욱 천천히 움직여야 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시야는 백색의 장막에 가려졌다. 라디오에서는 기상특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속에 섞인 듯한 오래된 멜로디 같은 것이었다. 할아버지. 준호는 백미러에 걸려있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부적을 바라보았다. 20살 때 받은 그 부적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늑대를 닮은 듯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형상이었다. 갑자기 차의 GPS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화면은 깜빡거렸고 위치 표시는 이리저리 흔들렸다. 준호는 차를 천천히 갓길에 세웠다.
앞으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미래 씨? 준호는 무정이를 들어 연구소와 연락을 시도했다. 잡음만이 들려왔다.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때였다.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눈의 착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거기 있었다. 키가 크고 우아한 형체가 눈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사슴? 아니, 그보다 더 큰 준호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냈다. 연구자로서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기도 전에 그 형체는 사라졌다. 대신 눈 위에는 이상한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준호는 할아버지의 옛 일기장에서 본 스케치를 떠올렸다. 똑같은 발자국이었다. 50년 전 할아버지가 이 산에서 목격했다는 그 무언가의 흔적과 같았다.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펼치자 뒷면에 그려진 지도가 눈에 들어왔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준호가 서 있는 위치였다. 우연일 리가 없어. 준호는 중얼거렸다. 갑자기 바람이 멈췄다. 주변이 기이하게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때 준호의 귀에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다. 전통악기의 선율 같기도 하고 자연의 속삭임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산 깊숙한 곳에서 오고 있었다. 준호는 차 트렁크에서 등산 장비를 꺼냈다. GPS가 작동하지 않아도 할아버지의 지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숲으로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무들은 평소보다 크고 오래되어 보였다. 마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공간에 들어선 것 같았다. 준호는 지도를 따라 걸었다. 발자국마다 눈이 부드럽게 눌렸고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때때로 멀리서 동물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지만 그것들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신 거예요? 준호는 속삭였다. 그때 앞쪽에서 빛이 비쳤다.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부적이 따뜻하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빛은 달빛도 햇빛도 아닌 이상한 것이었다. 옥빛을 띤 푸른 광채가 마치 물결처럼 일렁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눈 위에 드리운 그림자가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준호의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바위 벽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바위가 아니었다. 표면 전체가 반투명한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무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부적을 꺼내 들었다. 부적의 문양과 바위의 그것들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 이걸 발견하신 거였군요. 조심스럽게 바위에 손을 대자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전해졌다. 얼음인데도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위의 문양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바위의 한 부분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동굴의 입구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연구자로서의 이성은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그에게 찾아내길 바랐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헤드랜턴을 켜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곧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굴 내부 전체가 신비한 빛으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더 많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크리스탈 같은 광물이 반짝였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준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지질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차갑지도 습하지도 않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넓은 광장 같은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물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호수 주변으로는 12개의 기둥이 서 있었고 각각의 기둥에는 서로 다른 동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시비지신. 준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전통적인 시비지신과는 달랐다. 더 오래되고 더 신비로운 무언가였다. 갑자기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준호는 숨을 멈추었다. 호수의 표면이 잔잔히 일렁이더니 물속에서 한 형체가 서서히 떠올랐다. 그것은 두루마리였다. 오래된 것 같은 두루마리는 마치 누군가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호수 가장자리에 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놀랍게도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신비한 지도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할아버지의 글씨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준호야, 네가 이곳을 찾았다면 이제 모든 것을 알려줄 때가 됐구나. 우리 가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준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동굴과 이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비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동굴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오래된 종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생명체의 숨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이제 준호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준호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따뜻하게 빛났다.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정했다. 사랑하는 손자 준호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가문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다. 우리는 수호자다. 10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산과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산의 영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 대가로 이 땅의 균형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매 세대마다 한 명의 수호자가 선택되어 이 임무를 이어받았다. 네 아버지는 이 운명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떠났고 임무는 내게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나의 시간도 다했다. 다음 수호자는 바로 너다, 준호야. 준호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다시 두루마리를 펼치자 지도가 더 자세히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었다. 산의 기운이 흐르는 길, 영혼들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봉인된 것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산에는 고대로부터 봉인된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려 한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감시하고 봉인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 네가 발견한 이상한 기후 변화, 동물들의 이상 행동, 모두 그 징조다. 준호야, 이제 네가 나서야 할 때다. 글은 계속되었고 준호의 눈은 점점 커졌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수호자의 의식, 봉인을 강화하는 방법, 영혼들과 소통하는 법까지. 그때 호수에서 다시 물결이 일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다. 물속에서 빛이 솟아올랐고 그 빛은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호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빛은 서서히 한 동물의 형상으로 변했다. 하얀 늑대, 아니 그보다 더 위험 있는 존재였다. 그것은 바로 산의 수호령이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바로 그 존재. 수호령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호는 그 존재와 교감할 수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호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는 감정과 이미지의 흐름이었다. 내 핏줄에는 고대의 힘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 내 의지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부적을 꼭 쥐었다. 이제 그는 이해했다. 왜 할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키웠는지, 왜 항상 자연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는지. 저는 준비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수호령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동굴 전체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십이지신 기둥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며 준호를 향해 무언가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준호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였다. 십이지신 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호수의 표면에서 만나 신비로운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호령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준호의 마음속에 울렸다. 의식을 시작할 시간이다. 하지만 경고하노니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수호령은 호수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무리를 걷는 그의 발자국마다 빛의 파문이 퍼져나갔다. 준호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첫 번째 시험이다. 네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라. 그 말과 함께 호수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물속에서는 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들이 영상처럼 비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던 날,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어떻게? 준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수호령이 답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의 힘으로 만들어라. 준호는 천천히 호수로 발을 내디뎠다. 놀랍게도 그의 발도 물 위에 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영상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저는 당신과는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준호는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수호령의 눈이 따뜻하게 빛났다. 좋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다. 네 안의 진실을 보여라. 호수의 표면이 거울처럼 변했다. 준호는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의 모습이었다. 연구자로서의 열정, 자연을 향한 사랑,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 내 안에는 이미 수호자의 자질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호령이 말을 마치자 동굴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십이지신 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호수의 물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그것을 보았다. 호수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태초의 힘.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빛과도 같았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수호자들의 영혼이 깃든 성스러운 에너지였다. 마지막 시험이다. 내 심장을 열어라.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할아버지의 부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귓게는 산의 속삭임, 바람의 노래, 그리고 모든 생명의 숨결이 들려왔다. 저는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의 것만이 아닌 것 같았다. 수천 년의 지혜와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동굴 밖에서 거대한 울림이 들려왔다. 수호령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준호야, 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동굴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수호령의 눈빛이 긴박해졌다. 봉인이 풀리고 있다. 준호야, 의식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준호는 호수 위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몸 안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힘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저는 아직 때로는 준비가 되기를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다.
수호령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준비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는 행동했다. 그때였다. 미래에게서 긴급 통화가 왔다. 준호는 놀랍게도 동굴 안에서도 전화가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 씨, 큰일 났어요. 센서들이 미친 듯이 반응하고 있어요. 산 전체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수호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첫 번째 봉인이 풀리고 있다. 고대의 존재가 깨어나려 하고 있다. 수호령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가 물었다. 내 안에 흐르는 힘을 믿어라. 할아버지의 두루마리를 보아라. 준호는 재빨리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봉인을 다시 강화하는 의식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복잡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미래 씨, 지금 어디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북쪽 능선이요. 거기서 뭔가가... 잠깐만요, 이건...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계가... 통화가 끊겼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호령이 다가왔다. 시간이 없다. 네가 가진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적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부적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왔다. 마치 할아버지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갑자기 부적이 밝게 빛났다. 그리고 준호의 마음속에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억들이었다. 봉인을 지키는 방법, 힘을 끌어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법. 알겠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호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준호는 동굴을 빠져나왔다. 바깥은 이미 상황이 심각했다. 하늘은 이상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씨, 연구소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연구해온 모든 데이터, 기후변화의 패턴, 동물들의 이상행동,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수호령이 준호의 옆에 섰다. 준비되었느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네, 가시죠. 제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할 시간입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하늘은 이상한 녹색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준호와 수호령은 빠르게 움직였다. 시간이 없었다. 저기입니다.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산의 일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수호령의 목소리가 준호의 마음속에 울렸다. 첫 번째 봉인의 수호자다. 오래전 우리가 봉인한 산의 영혼이지. 하지만 지금은 그 순간 거대한 형체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것은 바위와 얼음이 뒤섞인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은 구슬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저건... 준호는 할아버지의 두루마리를 떠올렸다. 원한의 구슬이군요. 할아버지의 기록에 있었어요. 그렇다. 그 구슬이 봉인을 깨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저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다. 수천 년간 쌓인 원한과 고통이 깃들어 있다. 거대한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렸고 주변의 나무들이 휘청거렸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부적을 꺼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미래씨, 준호가 무정의를 들었다.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연구소의 모든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맞추세요. 네, 하지만 그러면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신뢰해 주세요. 준호는 부적을 높이 들었다. 수호령이 그의 옆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호의 입에서는 오래된 주문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가 배운 적 없는 말이었지만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던 지식이었다. 산이여,
당신의 자녀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나이다. 거대한 형체가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눈사태가 일어날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다. 연구소의 장비들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장비들이 측정하는 데이터가 봉인의 힘과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 과학과 고대의 주술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시스템이 동기화되었어요. 준호의 부적이 강렬한 빛을 발했다. 수호령은 그의 앞으로 나섰고 둘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봉인된 영혼의 고통, 산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연이 보내는 경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거대한 형체가 멈췄다. 마치 준호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도 우리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구슬이 깜빡였다. 거대한 형체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다. 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수호령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봉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봉인은 달랐다. 이것은 가두는 것이 아닌 치유하고 포용하는 봉인이었다. 준호의 연구 데이터와 할아버지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보호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시험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더 많은 봉인이, 더 많은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봉인이 완료되자 주변의 기운이 급격히 변화했다. 눈보라가 잦아들었고 하늘의 이상한 색채도 서서히 사라졌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 후였다. 준호 씨, 미래가 연구소에서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수호령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맞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네가 해낸 일은 대단하다. 너는 봉인의 본질을 이해했다. 미래는 놀란 듯 수호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눈앞의 초자연적 현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했다. 이게 정말... 미래가 말을 더듬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래 씨, 우리가 연구해온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보는 이 현상들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과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고대의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호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희의 과학과 우리의 마법은 결국 같은 진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준호, 네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새로운 형태의 봉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미래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확인했다. 신기해요. 봉인이 완성된 후 이 지역의 모든 환경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마치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부적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그때 먼 산에서 울림이 들려왔다. 수호령의 표정이 긴장됐다. 다른 봉인들도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존재들이 깨어나려 하고 있다. 미래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남쪽 본구리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동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준호는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12개의 봉인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봉인에는 서로 다른 성질의 영혼이 갇혀 있었다. 이번에는 불의 영혼이군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수호령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비되어 있나? 준호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미래씨, 이번에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제 저도 이해했어요. 우리가 하는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첫 번째 시험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이 그의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수호령님,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수호령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연구소의 장비들을 이용해 봉인된 영혼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구나. 수호령의 눈이 반짝였다. 네가 찾은 새로운 길.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수천 년간 찾아온 답일지도 모르겠다. 하늘이 다시 한번 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붉은 기운이 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과학자로서의 지식과 수호자로서의 운명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길을. 남쪽 본구리로 향하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고 공기는 마치 여름날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이상해요. 미래가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 지역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론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파악이 안 돼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두루마리를 펼쳤다. 여기 보면 불의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달라요. 이 영혼은 자발적으로 봉kin을 자처했다고 해요. 수호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불의 영혼은 자신의 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두기로 한 것이지. 갑자기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나무들이 증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땅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준호씨, 미래가 외쳤다.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준호는 재빨리 부적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닌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진정하세요. 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기 중에서 불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커져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었다. 거대한 불새와 같은 모습이었다. 네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불의 영혼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장작이 타는 소리 같았다. 미래는 재빨리 장비를 조정했다. 준호 씨, 불의 영혼의 에너지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플라즈마 상태와 비슷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과학과 신비가 만나는 지점을. 그래서 스스로를 봉인하신 거군요. 당신의 힘이 플라즈마 상태처럼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불의 영혼이 흔들렸다. 그렇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에겐 당신의 에너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래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봐주세요. 이건 당신의 에너지 패턴이에요. 우리가 연구소의 장비를 이용하면 이 패턴을 안정화할 수 있어요. 불의 영혼이 그들 주위를 돌았다. 뜨거운 기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준호는 부적을 들어 올렸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 고통받고 계실 뿐이죠. 수호령이 앞으로 나섰다. 준호의 말이 맞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너를 완전히 봉인하는 대신 너의 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불의 영혼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좋다. 네가 제안하는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겠다. 준호와 미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연구소의 장비와 고대의 주문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새로운 형태의 조화를 이루어낼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순간 더 큰 위험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불의 영혼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산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봉인에서 오는 진동이 아니었다. 이건 미래가 장비를 확인하며 눈을 크게 떴다.
모든 봉인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어요. 수호령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누군가가 봉인들을 조작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두루마리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경고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조심하거라, 준호야. 봉인된 영혼들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영혼들을 이용하여. 나머지 문장은 지워져 있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중얼거렸다. 무언가를 더 말씀하시려 했던 거예요. 그때 불의 영혼이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오고 있다. 누가 돌아온다는 말씀이세요? 준호가 물었다. 하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하늘이 갈라지듯 찢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래 기다렸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수호령이 준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너였구나. 처음부터 네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야.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옛 수호자의 모습이었다. 설마. 준호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첫 번째 수호자, 영리하구나. 젊은 수호자여. 그 존재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 나는 1000년 전 첫 번째로 선택받은 수호자였지.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힘이 단순히 봉인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에는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미래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준호 씨, 모든 봉인의 에너지가 저쪽으로 흡수되고 있어요. 그동안 나는 기다렸다. 첫 번째 수호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각 세대의 수호자들이 봉인을 강화할 때마다 나는 그 힘의 일부를 조금씩 흡수했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준호는 이제 이해했다. 왜 할아버지가 그토록 서두르셨는지, 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려 하셨는지. 당신은 봉인된 영혼들의 힘을 이용하려 하는 거군요. 준호가 말했다. 첫 번째 수호자가 웃었다. 이용이라. 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는 거다. 그들의 힘을 온전히 해방시키려는 거지.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수호령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이제 네가 선택할 때다. 네 앞에 놓인 길을. 준호는 할아버지의 부적을 꼭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그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 그리고 그의 진정한 사명까지. 선택이라.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제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안에서 수호자의 피가 깨어나고 있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봉인된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다른 감옥에 가두려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수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1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진정한 수호자의 임무는 단순히 봉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것을. 미래가 재빨리 장비를 조작했다. 준호 씨, 제가 연구소의 모든 시스템을 당신에게 연결했어요.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수호령이 준호의 옆에 섰다. 네가 찾은 새로운 길.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1000년간 찾아온 답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수호자가 폭발적인 어둠의 기운을 내뿜었다. 허황된 소리, 힘을 통제하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라고요? 준호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준호는 불의의 영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조화를 원하시나요? 불의 영혼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준호의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내 선택을 했다. 나는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 다른 봉인들도 하나둘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혼, 그리고 불의 영혼과 함께했던 경험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보셨죠? 준호가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첫 번째 수호자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흔들렸다. 말도 안 돼. 내가 천년간 준비한 계획이... 준호는 할아버지의 부적을 들어올렸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 부적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수호자들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매개체였다.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수호자님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적이 강렬한 빛을 발했다. 그 빛은 마치 새벽이 어둠을 가르는 것처럼 첫 번째 수호자의 어둠을 가르기 시작했다. 안 돼. 첫 번째 수호자가 절규했다. 내가 틀렸단 말이냐? 전 틀린 게 아닙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힘에 대한 집착이 당신을 다른 길로 이끈 거죠. 미래의 장비들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었다. 연구소의 모든 시스템이 준호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 첫 번째 수호자의 어둠을 분석하고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천년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호자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한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 수호자였다. 나는 단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도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봄이 왔다. 평창의 산들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믿기지 않네요. 미래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모든 환경 지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생태계의 모습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부적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수호령이 나타났다. 준호야, 네가 이루어낸 일은 대단하다. 너는 수호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어.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일이에요.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과학과 전통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었죠. 창밖으로 봉인되었던 영혼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감금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연의 일부로서 산의 균형을 지키는 조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수호자도 변화했다. 그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그는 다른 영혼들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저는 이해해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그때 연구소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젊은 연구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들이었다. 준호와 미래의 발견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준호 박사님, 한 연구원이 말했다. 저희에게 수호자의 길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준호는 부적을 들어올렸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이자 선택입니다. 미래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수호령이 모든 이들 앞에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고대의 지혜를 상징하는 스승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수호자의 지혜는 더 이상 소수의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야 할 유산이 되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이제 그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수호자의 임무는 단순히 봉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준호가 새로운 제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전하는 따뜻한 바람이었다. 평창의 산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